맛조개. 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저번도 영상에서는 이완용의 유아기와 정계 입문을 보고 조선에서 일어난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등 급변하고 있는 조선과 국제정세를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청일전쟁 이후 이완용의 삶, 독립협회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완용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93년 자신의 친어머니의 상을 치르기 위하여 정계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 일어나지만 양아버지 이호준의 결단으로 이완용은 정계에 아직 발을 딛지 않았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1895년 4월 17일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일청강화조약으로 한국에서는 화간조약, 마간조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괴화파들이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됩니다. 청일전쟁 중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와 동시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 도쿄서 망명에 있던 괴화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죠. 1차 가보개혁 1894년 7월, 2차 가보개혁 1894년 12월, 조선은 국가기관이 개편되었고 신분제, 적서차별, 연좌제, 고문 폐지 등 여러가지를 시행하면서 근대국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에게서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열강들의 간섭,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조선 영향력이 다시금 약해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완용은 친일보다 친미, 친러적 성격이 강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완용을 포함한 친미, 친러를 주장했던 정동파가 내각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에게 영향력이 떨어지자 일본은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잡지 일본인을 발행하던 미야케 세츠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국력의 문제로 기착된다. 국력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다면 어떠한 굴종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와신상담하여 하루속히 국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의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 군국주의로 이어집니다. 이때 이완용은 일본의 적대적이며 왕실과 민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민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 공사에 접촉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종의 생각을 읽은 이완용의 양아버지 이호준이 국제경험이 풍부한 이완용을 러시아에 접근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완용은 이 속에서 정동파에 가담하여 러시아와 내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민씨 정권이 다시금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완용을 포함한 정동파 출신들이 친일 개화파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던 일본은 화가 났는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일본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커지지 않자 1895년 10월 8일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을 일으킨 것이죠. 을미사변은 스스로를 낭인으로 자처하는 일본 구구들이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암여우라 불렀으며 을미사변의 작전명은 여우사냥, 키츠네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경복궁 건천궁 마당에서 명성황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본은 흥성대원군을 앞세워 을미사변을 조선의 내부 분쟁 사건으로 꾸미려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미군 다이대령과 러시아의 건축기사 등 외국인들이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사관과 외신에 알렸습니다. 각국의 공사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명성황후의 살해를 주도해야 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립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은 을미사변의 뒤처리마저 역겨웠습니다. 을미사변을 조선의 내부 소행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본은 1896년 을미사변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히로시마 재판소에 소환하여 회부하였습니다만 증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이완용도 친미, 친러파였기 때문에 양아버지 이호준과 목숨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사변 당시 주한미국 서기관 호러스 뉴턴 알렌의 도움으로 미국 공사관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친일 개화파 김홍집을 복귀시키면서 을미개혁을 추진합니다.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불리는 을미개혁은 소학교와 우체사를 설치하였고 태양력을 사용하는 등 근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유교 윤리가 백성들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신체, 머리털, 살갗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표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에 반하여 위생과 편하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을미개혁은 친일개혁파 세력들이 했던 개혁 중에서 가장 친일적인 성격을 가진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러시아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다시 일본은 조선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조선은 러시아냐 일본이냐에 따라 조선이 어떠한 나라가 영향력을 펼치냐에 따라 집권하는 세력이 달라집니다. 국력이 약하면 외세에 흔들리는 독립적이지 못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때 왕은 뭘 했냐? 이 당시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일본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독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통조림만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고종은 1895년 11월 28일 미국 공사관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바로 충생문 사건이죠. 미국 공사관 가는 것에 실패했지만 역시 고종과 순종은 일본군과 친일 내각이 장악한 경복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탈출을 시도하고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네, 바로 1896년 2월 아간 파천이죠. 그리고 1년 동안 러시아에 숨은 고종. 이 결과 친일 내각은 제거되었지만 조선은 러시아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이완용은 외부 대신에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러시아 협상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있게 되자 러시아는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조선에 본격적인 개입을 합니다. 네, 조선은 러시아에게 내정을 간섭받게 된 것이죠. 러시아는 조선의 채굴권, 설치권, 체벌권 등 갖가지 권리를 약탈해 갑니다. 그 속에서 이완용과 대한제국 내각은 자칫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무릅쓰고 영흥, 길주, 삼수, 단천의 금강 및 석탄 채굴권 양도를 거부했으며 군사 교관을 보내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을 때에도 강력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한제국과 이완용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죠. 고종과는 다르게. 그리고 1896년 7월 2일 이완용은 서재필, 이승만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세우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하였죠.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이었고 2대 위원장까지 활동합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존속의 3분의 2를 함께 했습니다. 독립문 현판도 이완용이 썼으며 기관지 독립신문에서도 매번 이완용을 친송했습니다. 이완용은 독립문 정조식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 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 유럽의 폴란드이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세계사에서 두 본부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나 폴란드같이 망하는 것 모두 사람하기에 달렸다. 조선 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서로 싸우거나 해치지 말자는 것은 협회 내 대다수 수구파 출신과 소수 친미 계합파 출신의 단합을 요구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완용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했던 모하간의 정문이자 조선 사대주의 구태의 상징으로 지목되었던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설립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독립협회 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독립신문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독립협회 내 핵심 인물이었죠. 또한 독립협회는 고종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이 자주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고종의 황궁을 요구했고 이러한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고종은 러시아에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자신을 황제로 칭하면서요. 그리고 독립협회는 국모를 죽인 일제에 대항하고 유교 질서를 수호하며 조선인다운 근대화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고 계몽하자는 취지로 만민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조정에서 러시아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에 접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황실과 내각은 이완용의 의견에 따라 미국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미국과 접촉하는 걸 본 러시아는 조선의 대미 접촉에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주한러시아공사 카를 베베르는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여 1897년 9월 1일자 이완용을 외직인 평양관찰사로 좌천시켜 중앙정계에서 축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고종은 저항조차 하지 않고 이완용을 버립니다. 이완용은 1898년 2월 독립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동년 3월 11일 전북관찰사로 전임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중지됩니다. 또한 이완용은 1898년 7월 17일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독립협회에서 제명 처분되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독립협회를 떠나게 되죠. 저는 이완용이 벌어진 것은 조선 내부에 화합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정치 세력이 크게 두 개, 고종과 수구파 세력, 그리고 독립협회와 개화파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독립문 정초식 연설에서 화합을 요구한 것처럼 이완용이 추구했던 것은 이 두 가지 세력의 사상을 섞은 것이었고, 이러한 이완용의 생각은 이 두 집단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에서 벌어진 게 아닐까? 라고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완용이 실각되자 윤치호를 수장으로 한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러시아와 일본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독립협회는 이펀 군주정 정착을 위해 힘썼으나 황국협회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들이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국을 수립한다 라는 전단을 뿌리며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에 놀란 고종이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면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함께 강제 해산되어 버립니다. 일본 윤치호 회장은 탄식하며 이 사람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어떤 배신자도 대한의 황제보다 더 천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완용은 이렇게 독립협회에서 쫓겨나고 고종에게 벌어져 중앙정계에서 멀어져 있었을 무렵 1901년 2월 이완용의 양아버지 이호준이 노안으로 쓰러집니다. 고종은 이호준의 후계를 잇게 하려고 급히 이완용을 사면 복권시켜 중앙정계에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이호준이 81세로 사망합니다. 이호준은 양아들이자 적잔자인 이완용에게 자신의 모든 정치적 지위와 집안 재산을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자이긴 하나 친아들인 이윤용에게 자신의 장남으로서 막대한 재산을 모두 물려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독립협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고종에게 버려졌다가 다시 필요해지니 불려와지는 이완용의 삶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를 위해 희생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간이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완용이 나라를 파는 변절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조선의 국익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완용이 조선을 위한다는 것은 고종, 조선의 왕실을 위한다 라고 보이지만요. 저 당시에는 관료들에게 국민보다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선의 모습을 보면 고종이 없을 때야만 조금씩 근대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조선에 근대화에 필요 없었던 건 고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종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던 이완용도 조선을 근대화시킬 신세대 인재였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선의 고위직 관료였다면 어떠한 성향이셨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을 위해서 충성을 하셨을지, 아니면 고종이 없는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셨을지, 그리고 친러 친일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하셨을지, 또한 나아가서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친중 친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상 맛족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